이번 시간에는 sort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정렬인데, 뭐 이렇게 엑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 많이 있을 때 그 헤딩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순서가 막 바뀌어요. 그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누르자마자 휙 하고 바뀌는데, 그걸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느냐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샘플을 조금 만들어 넣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자,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 넘버로 해볼게요. 이 안에다가 넘버들을 쭈루룩 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렬하는 걸 만들게요. 일단 저번에 우리가 그 랜덤이나 이런 거 통해서 배운 대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원하는 만큼 샘플을 넣도록 하죠. 그래서 버튼을 여기다 하나 놓고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텍스트로 get sample 좀 크기가 크네요. 글자 크기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get sample 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걸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제 랜덤으로 값을 뭐 한 100개 넣는 걸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에서 자, 내가 클릭됐을 때, 그러니까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 100개를 채워주는 거. 뭐 눌렀을 때 이제 물어본 다음에 몇 개 채울래? 뭐 이렇게 만들면 뭐 더 실용적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그 솔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일단은 그냥 100개를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리어블에서 그 add 아이템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랜덤 함수 저기 뭐 오퍼레이터 이걸 이용해서 범위는 자 100가지의 범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넣는 걸로 하냐면 repeat 100번 뭐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계속 누르게 되면 그럼 100개 들어가고 또 100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샘플을 딱 100개만 만들고 싶으면은 전체 클린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은 완료가 됐어요. 누르면은 이제 랜덤하게 막 숫자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버튼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ort를 하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자, 이번엔 이 디자인을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이 버튼의 디자인에다가 오름차순만 우리가 할게요. 그냥 뭐 내림차순도 그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제 배운 다음에 하면 되고, 자, A to G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뭔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느낌을 주는 버튼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눌렀을 때 이게 촤라락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먼저 뭐 이거를 이렇게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뭐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능이 되게 빠르고, 어떤 거는 되게 쉬운데 이제 뭔가 그 성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알고리즘을 그 정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뭐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주 쉬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두 개씩 잡고 우리가 오름차순 정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97이 86보다 뒤에가 있어야 되는 앞에 있네,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경우에만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2번과 3번을 해주고 3번과 4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쫙 한다고 해서 이게 정렬이 완료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4번하고 5번에 의해서 2번이 일로 왔잖아요. 근데 요 앞에서 일어난 게 숫자들이 더 큰데, 그렇다고 해서 요 4번 5번을 교환했다고 해서 2번이 앞으로 쭈르륵 많이 가야 되는데 많이 안 가잖아요. 그 한 번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에서 끝까지 가는 이 한 번을 전체를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 사이클 한 번만으로는 다 정렬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정렬이 완료되는 그 로직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습관, 이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개씩 바꾸는 작업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거를 전체를 반복을 여러 번 한다. 라는 게 지금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은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일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베리어블 수합 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일단 이제 1번하고 2번을 한번 바꾸는 걸 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 이벤트에서 내가 클릭이 되면 1번과 2번을 바꿔라 라는 기능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을 바꾸려고 하면 여기 replace item 1번 있죠? 어떤 값으로 바꿔라 있는데 1번 아이템을 2번 값으로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1번에 2번이 들어가겠죠? 2번 아이템이 즉 이걸 실행하면 1번 아이템이 지금 현재 97인데 2번 아이템 값을 꺼내서 86을 꺼낸 다음에 1번 아이템을 그 값으로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 86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2번을 그죠? 2번 아이템에다가 1번 아이템을 넣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베리어블 수합편에서 배웠어요. 그죠? 왜 이거 안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베리어블 수합편을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임시 베리어블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지워지는 값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었죠. 임시로 잠깐 보관을 했다가 그 값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눈에 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버튼을 클릭하면 1번하고 2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이제 다시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1번 지금 누를 때마다 1번과 2번 아이템이 서로 수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수합이 지금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합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쵸? 아이고, 다시 여기다 갖다 댈게요. 자, 이 경우에는 수합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86, 97로 순서가 맞을 때는 지금 수합이 되는데 수합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맞는 경우에만 수합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if를 이용해서 그 수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1번하고 2번 아이템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어떤 아무 위치에서나 작동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수합을 해야 되냐면 앞에 게 뒤에보다 큰 경우에만 수합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경우 그걸 이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아이템 1번이 아이템 2번보다 크다면 그때만 수합을 해라 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번이 2번보다 작기 때문에 수합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작동을 하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루프를 돌리고 루프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i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그게 i 값이 1씩 늘어날 때마다 처음에는 1, 2, 그 다음엔 2, 3, 그 다음 3, 4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루프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어요. i라는 루프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1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1번이었으니까 저게 2지만 이제는 i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i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i보다 1 큰 값이니까 그래서 i 플러스 1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도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클릭을 했을 때 교환하는 거는 i 값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쵸? i 값을 몇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1번, 2번 이렇게 하면 1번, 2번에 대한 교환을 시도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순서가 뒤집어졌을 때만 이거를 2번으로 하면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1번, 2번은 지금 순서가 맞으니까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2번으로 바꾸면 그 다음번에는 자, 2번, 3번을 교환을 하죠.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이미 정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또 제가 3번으로 바꾸면 그때는 또 3번, 4번 교환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번호에 대해서 그 번호와 그 다음 번호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순서가 뒤집어졌을 때만 교환하는 그거를 지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루프를 1번부터 돌리면 되겠죠. 1번부터 이거 루프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루프, 그죠? 루프를 가져오는데 지금 요 i를 루프 베리어블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자, 루프 처음에 1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번일 때까지를 해야 되냐면 전체 길이에 대해서
그쵸? 전체 길이가 만약 100번이다. 그러면 99번이 i가 마지막 번호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99가 i고 그 다음에 99와 100번을 이 교환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번을 허용하게 되면 100번과 101번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99번까지 돼야 돼요. 따라서 뭐 100번이 딱 되는 순간 탈출을 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i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00번인데 이거를 100이라는 숫자는 지금 요 전체 랭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의 랭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템의 개수거든요. 그 개수 번호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마지막 번호. 따라서 여기 랭스를 가져다가 리스트의 랭스는 아이템 전체 개수예요. 그것과 같아졌을 때 탈출하게 하면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루프를 돌 때마다 우리 이제 많이 해봐서 아는데 루프 베리어블을 이렇게 뒤에서 하나씩 늘려주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지금 한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걸 누를 때마다 그죠? 전체가 다 싹 정렬되진 않아요. 그러나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정렬이 다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정렬되는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정렬이 되겠죠. 계속 누르다 보면은. 근데 이거를 몇 번 눌러야 되는지를 지금 딱 바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쩔 때는 정렬이 미리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의 샘플이면은, 한두 번 만에 정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막 여러 번 이렇게 막 100번, 1000번 돌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른다라는 행위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프를 하나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죠? 루프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자, 이 루프를 하나 갖고 와서 얘를 안에다 쏙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언제 동안에 이 루프가 계속 돌다가 스탑을 해야 되느냐만 찾으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지가 알아서 계속 버튼을 무한히 눌러주겠죠. 뭐 무한히가 아니라 아무튼 그 정해진 조건까지 계속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정렬이 일단 안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프를 돌 때 어떤 한 번이라도 교환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교환을,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처음부터 1, 2, 그 다음 2, 3 해가지고 쭉 끝까지 쫙 한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면은 그 전체가 정렬이 됐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 리핏은 전체가 다 정렬이 됐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이 교환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어블 하나 만들어서 체인지가 일어났느냐, 체인지 occurs 라고 해볼까요? 한 번이라도 체인지가 일어났냐, 자, 요거를 갖다가 요 안에서 이제 실제 교환을 하는 행위잖아요. 요게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와서 요게 심사를 통과해서 이런 교환 행위를 했다는 거는 교환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자, 요 안에다가 요걸 넣어주고 이때는 교환이 일어났을 때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두 번이 돼도 교환이 일어난 거는 무조건 이 자체는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 값을 늘려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몇 번 일어났느냐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있으면 그럼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돌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이 값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그거를 이게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정리가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탈출시키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마다 저거를 체크를 하는 거냐면 요 한 사이클을 다 돌았을 때 요걸 체크하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교환이 한 번 일어났는데 이 앞으로 다시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돌 때는 이게 자, 다 새로운 사이클이니까 자, 다시 교환 안 됐다라고 보고, 교환 한 번도 안 일어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 쭉 사이클을 돌리면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이번 사이클에는 교환이 일어났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일어났냐, 이번 사이클에는 안 일어났냐, 요걸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앞부분에다가 이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요 앞에다가 안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이걸 끝나고 나서 어딘가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는 equal 사인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hange occur가 이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났다면 탈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안 일어났다면 하고 탈출시킨다고 해놓고, 자, 시작하자마자 일단 안 일어났어요. 그죠? 이 사이클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안 일어났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이게 몇 번이든 1로 계속 셋업을 하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결론은 한 번이 일어나든 10번이 일어나든 이거는 1로 셋업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0이 아닌 거죠. 그럼 또 루프를 돌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일단 첫 루프는 한번 돌아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값을 이렇게 돼 있는 채로 시작을 해버리면 시작하자마자 아무 짓도 안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해주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건 정렬이 꽤 돼 있으니까 새로 샘플을 받겠습니다. 자, 지금 막 랜덤하게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자, 여기 지금 뭐 이 빨간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종료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한 루프를 돌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 이게 계속 살아있죠. 제가 스탑 시켜야 되고. 자, 보시면은 네, 정렬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샘플 넣고 또 누르면 실행이 되면서 정렬이 잘 되죠. 뭐 아이템이 더 많은 아이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코드에서 요거를 1000개로 바꿔볼게요. 1000개로 넣고 그 다음에 샘플 만들고 아이템 1000개예요. 그 다음에 눌러보면 그쵸. 지금 정렬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아직 빨간불 안 나갔죠. 아이템 1000개다 보니까 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이 완료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알고리즘을 버블 솔트라고 그래요. 그냥 굉장히 그냥 아주 심플하게 1, 2, 2, 3 이걸 막 무지하게 많이 도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요 나름대로 조금씩 개선을 해볼 수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을 잡아내서 뭐 한 번 사이클을 돌 때마다 맨 끝에는 어찌됐건 제일 큰 숫자가 하나씩 쌓인다라던가 뭐 이런 걸 이용하면은 조금 더 이제 계산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컨셉은 이거예요. 그냥 두 개씩 잡아가지고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순서가 뒤바뀐 애들을 바꿔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루프를 돌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엄청 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 버블 소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산의 복잡도, 그죠? 프로그램의 어떤 계산 복잡도라는 걸 좀 배울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솔팅 알고리즘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이 솔팅 알고리즘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운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워킹 한다는 거, 지금 샘플 많아지니까 느려지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솔팅 알고리즘을 배워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엑셀 이런 데서 값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딱 누르자마자 촥 정렬되는 거, 그거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 거냐, 개발자들이 그 뒤에서 뭔가를 어떻게 만든 거냐라고 하면, 자, 본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얼마나 더 빠르고 데이터가 많아도 그 빠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더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은 솔팅 알고리즘을 더 재밌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